네, 안녕하세요. 2월 말까지, 2021년 2월 말까지 2020년 그 법인에게 이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 징수를 해서 신고한 그 의무자는 2월 말일까지 그 특별 징수 명세를 위택스를 통해서 그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급 명세 신고라고 하면 그 간이 지급 명세나 그 우리 이제 연말정산 끝나고 하는 지급 명세 신고를 세무서에다가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에도, 그러니까 구청이나 각 시청에도 이렇게 이자나 배당을 법인에게 지급해서 원천 징수된 내역이 있으면 특별 징수 명세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신고 의무자는요, 원천 징수로 한 의무자가 되고요. 제출 자료는 내국 법인이나 외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원천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 징수 내역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제출 기한은 2월 말인데 2월 말하고 3월 1일이 휴일이라서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위택스에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택스가 아니죠. 위택스 가셔가지고 상단에 신고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신고하기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밑에 메뉴가 쭉 떠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걸 캡처가 안 돼서 여기 전체 메뉴를 클릭해서 어디를 클릭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처럼 신고하기에 지방소득세에 법인 소득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맨 아랫부분에 특별징수 명세서 엑셀 제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엑셀을 올리기 전에 엑셀 작성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서식을 내려봤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요. 이제 엑셀이 옆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되게 길어가지고 이제 그 조금 끊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밑에 보시면 일괄 등록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기타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작성할 때 필요한 코드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징수 의무자 이제 내역서부터 적게 되어 있는데요. 원천 징수, 그러니까 이자 지급한 쪽이죠. 원천 징수한 법인 명이나 개인 상호명을 적고 영문을 적고 대표님 성함 적으시고 사업자 번호 기재하시고요. 법인은 법인 번호 기재를 하시면 되고 개인은 주민번호 기재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천 징수 의무자의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제 옆으로 가시면은요. 이제 그 이자를 지급받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그 소득자의 법인명이나 상호명을 적으시고 그 소득자 이자 배당 지급받은 사업자 번호를 적으시고요. 소득자 구분 코드가 있는데요. 아까 그 설명 들었듯이 그 엑셀의 밑에 부분에 기타 코드 참고해서 기재할 수 있는 기타 코드 시트를 들어가시면 여러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소득자 구분 코드가 법인이겠죠.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제 구분해서 적을 경우 211번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11번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소득자의 그 주소, 소재지를 기재를 하시고 거주 구분은 내국 법인인 경우에 1번,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2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국명은 국내 법인인 경우에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거주지구 코드도 이제 그 국내 법인인 경우에 기재 안 하셔도 되고요. 계좌번호는 이자를 지급받은 계좌번호 기재를 하시면 되고 신탁이익에 해당이 없으면 여기다 N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자소득 지급 내역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C의 지급 명세칸이죠. 지급 연월일을 여기다 먼저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급 연월일에 대한 기속 연월을 여기다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타 코드 시트를 가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와 같이 그 기타 코드 시트를 가면 그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C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라고 기재를 하시고요. 소득의 종류도 그 기타 코드 시트를 가면 이제 소득의 그 종류 그 코드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 그러니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한테 뭐 돈을 빌려가지고 제조업 영위하는 법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지급했을 때 비영업 대금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22번을 기재합니다. 소득의 종류까지 기재를 하셨고 조세 특례에 해당이 안 되면 아까 이것도 이제 기타 코드 시트 가면 볼 수 있는데 NN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NN으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이제 금융상품 코드는
국세청에 가서 자료실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인데요. 국세정책제도 클릭하시고 통합자료실에서 국세청 프로그램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검색창에서 지급명세서 전산 매체 제출 요령을 이제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관련 자료가 쭉 뜨는데 아직은 2020년 귀속게 안 떠가지고 2019년 전산 매출 제출 요령을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DF로 책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앞에 차례에서 금융소득 관련 코드표 462페이지에 있죠. 465페이지에 보시면은 해당 코드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비영업대금 이익에 관련된 코드를 딱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해서 보시고 이 중에서 하나를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A21이라고 여기서 다운받을 때부터 적혀있는 예시로 그러니까 적혀있는 거를 그냥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 코드를 A21로 선택해서 기재를 하고요. 유가증권 표준 코드는 유가증권 발행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부여받은 코드가 없으면은 그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그냥 대여해준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이자 구분은 뒤에 기타 코드 슈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기타 코드에서 이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코드를 찾아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보유기간 원천징수 적용 채권 등을 선택해서 영역번을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재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셔서 지급 대상 기간 시작이라고 지급 대상 기간 종료, 그러니까 대여 기간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을 이제 여기다 기재를 하시고 이제 지급액, 이자 지급액을 여기다가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액에 제가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세율을 지금 바꿨는데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국세 세율이 원천 세율이 25%고 채권 증권의 원천 징수 세율은 14%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가정하고 25%의 세율을 적어서 여기에 대한 법인세는 250원, 그리고 그 지방소득세는 이제 법인세의 10%니까 25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소득자의 관할 지자체를 이제 거기 지자체하고 특별징수지 여기에 기재를 하시면 이제 9까지 기재를 하시면 여기 자동 코드가 뜹니다. 이거 기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귀속 연도 적어주시고 그 신고 구분에 이제 정기니까 1번 기재하시면 되고요. 신고자는 신고자 성명 기재하시고 그 이제 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 회사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이렇게 이제 신고서 작성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와가지고 여기 작성된 엑셀 올리기 해가지고 그 아까 그 작성하신 그 이제 엑셀 업로드하면 해당 내용이 여기 쭉 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엑셀로 작성한 신고서 내역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문제 그 오류 내역이 뜨고요. 문제가 없다. 그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이제 정상 건수하고 전체 건수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귀속 법인에게 이자나 배당을 지급했을 경우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특별징수 명세를 저기 2월 말까지, 그러니까 3월 2일까지 위택스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2020년 귀속분은 2월 말이 휴일이라서 이제 3월 1일은 또 휴일이고 3월 2일까지 신고 기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특별징수 명세를 위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